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전 시간에 확인학습하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배정한자 준비하죠. 배정한자가 여러분한테 논리와 원리로 다가갈 때만 여러분은 한자를 문자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문자학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옛사람이 만든 사고방식을 엿보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나아가 확장을 하면 인문학이 되는 거고, 이것을 조금 더 사람 쪽으로만 보면 인류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자, 문자학을 공부하고 있는 셈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야기로 엿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사람인변 여러분 배웠고요. 그 다음 이거 꾸짖을책, 조를책이라는 글자 배웠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책임을 지고서 남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데서 이게 빚의 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한테 조르는 것, 이게 조를책이라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책선, 착하기를 조르다, 상대방이 착해지기를 조르는 걸 책선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걸 책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자, 이것만 책임할 때 맡을 책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남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빚, 그것은 꼭 갚아야 된다 해서 빚의 자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채권, 채무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빚지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 조르도록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빚의 자를 보니까 옆에 사람인변 옆에 조를 책자입니다. 사람이 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계속 조른다는 것은 왠지 좀 안 좋아요. 그 전에 갚는 게 좋겠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꾀책이라고도 하는 글자고요. 원래는 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대나무중 밑에 가시랭이 치자입니다. 이 가시랭이라는 건 뭐냐면 좀 가시나무처럼 이렇게 뭔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즉 원래는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뜻하다가 이 채찍질은 머리를 잘 써야 한다는 데서 꾀의 뜻이 돼서 꾀책자입니다. 예를 들어 책동, 책략, 정책 할 때 쓰는 자인데 예나 지금이나요, 말이나 소를 이렇게 잘 이끌기 위해서는 채찍질을 잘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때리면 말도 신경질 낼 거고, 그 말과의 머리 싸움을 꾀라고 그랬고, 그 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소부화에 보면 당나귀 있잖아요. 솜을 등에 짊어진 당나귀. 꽤 많이 자기가 스스로 부리다가 나중엔 처음에는 그게 솜이 아니고 소금이었기 때문에 냇물 건너가다 자빠졌는데 이게 가벼워져요. 자꾸 자빠졌으니까 주인이 열받아서 솜을 줍니다. 솜 얼마나 가벼워요. 그냥 가면 되지, 더 가벼워지고 싶은 욕심에 어떻게 합니까? 냇물에 넘어집니다. 솜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것을 꾀라고 하는 거예요. 꾀책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입니다. 즉 대나무로 만든 채찍질이었다가 나중에는 이 채찍질은 머리를 써서 잘해야 된다 해서 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이들 길러보고 또 가르쳐보면 이 꾀가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조삼모사라는 그런 속담 있죠. 이 원숭이한테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까 화를 냅니다. 알았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바나나 똑같은 7개인데도 불구하고 원숭이들 박수치고 난리 났습니다. 이건 뭐냐? 꾀라는 것은요,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꾀책자 안에는 채찍질이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저게 채찍의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아내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집녀가 밑에 있고 위에 손으로 무언가 빗자루나 걸레 같은 걸 잡고 있는 형태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손에 빗자루를 들고서 청소하는 여자라는 데서 집안일을 돌보는 아내다 해서 아내 첫자였고, 그러다가 이것을 보면 요 윗부분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손이라고 배웠고요. 이것은 즉 빗자루라는 얘기예요. 빗자루를 손에 잡고서 집안일을 돌보는 여자, 아내였다. 지금은 집안일을 돌보는 여자 드물지요. 처가, 처자, 처첩, 이때 이 첩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내하고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며느리 부라고 하고 아내 부라고 하는 자도 계집녀 옆에 비추가 붙어 있는 자고, 저 아내 첫자도 보니까
그 빗자루를 잡고 있는 여자라는 의미죠. 즉 옛날에는 집안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집안일을 돌보는 게 아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 외에는 집안일을 돌보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웬만하면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요 여자 못생긴 거 용서한답니다. 다만 직업 없는 여자 용서 못한대요. 이 세상이 참 묘하게 됐죠. 안일과 바깥일은 분별함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분별함이 없으면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인체학을 공부하면 알겠지만요 남자는 점점 여자화되고 여자는 나이 들수록 남성화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자가 바깥일을 하기 시작하고 남자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화되고 남성화되는 판에 그 일까지 가속화시켜주면 남자들 나중에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하면 또 안 좋아하는 여자분들 많아요. 세상에 내가 그러려고 대학 갔느냐? 아닙니다. 지켜주는 남자가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운 교육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내려갑니다. 왜요? 태중에서 아이는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인교육이라는 거죠. 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참 아내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노래에도 있나요? 그 아빠의 청춘 예를 들면 아내의 마음도 있어요. 같이 볼까요? 아내 첫자 옆에 마음심. 이게 무슨 자일까요? 아내의 마음은 항상 어떻단 얘기예요? 슬프다 해서 슬퍼할 첫자예요. 왜 슬픈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애통할 처, 야윌 처였다가 슬퍼할 처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여자의 특히 아내된 여자들의 마음은 슬프다. 한마디로 남편 잃은 건데 원래는 우리 예를 들어 처절하게 싸우다, 처절, 그 다음 처참하다 그럴 때 이 슬퍼할 처라는 글자 어원에 들여다보면 남자의 권위사상이 그드란히 배어있는 글자죠. 아내의 마음은 늘 슬플 수밖에 없어요. 집안일만 돌보고 왠지 당시의 그 관점에서 보면 여자는 오직하면 밖에도 못 나가고 못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치안이 부재한 상태에다가 전쟁 문화였기 때문에 여자가 밖에 나가면 바로 보쌈입니다. 이건 바로 보쌈.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남자가 지켜줘야 했던 건 당연했었던 거고요. 당시 상황이 여러분에게 설정이 돼야 이게 이해되는 글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 더 맞는 말 같아요. 아내의 마음은 좀 슬프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요 자척이라는 글자입니다. 한자 두자를 나타내는 글자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게 주검시라고도 하고 무슨 자라고도 하느냐면 베풀시라고도 합니다. 즉 손목을 뜻하는 데서 손목과 팔꿈치의 구부릴 수 있는 데까지의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구부릴 을이죠. 그리고 그 글자의 변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몸의 부분 중에서 구부릴 수 있는 관절 부위 거기까지가 한자다 해서 자척이라는 글자고요. 척도, 그래서 짧은 거리다 해서 짧을척이라고도 합니다. 척도, 촌척, 척지, 아주 가까운 거리를 척지라고 그러죠. 우리 예를 들면 지척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짧은 사이를 지척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척 위에 그 다만지라는 글자를 넣어서 쓰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슨 자냐?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을 때 손목과 팔 관절 사이에서 구부릴 수 있는 요 관절 사이 요게 한자라는 얘기예요. 한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자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요 도끼근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 놓은 글자인데 의미 파악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이 글자는 여러분 이거 도끼근 또는 근근이라고 배웠고 점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도끼로 찍어 가지고서 적을 물리친다는 데서 이게 물리칠 척자입니다. 처음에는 도끼가 의미 요소로 쓰인 것 같지만 이 찍는다라는 게 의미 요소로 쓰인 경우죠. 예를 들어 척화, 화합하는 걸 배척하는 거고 척후, 상대방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걸 척후병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것을 물리칠 척이라고도 하고 또 망보다 해서 망볼척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죠. 상대방이 오면 이 도끼라는 건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찍어서 물리친다 해서 물리칠 척, 또 물리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해야 되는 데서 망볼척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척후,
기후를 살피는 게 아니고 동태를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척후병, 네, 군대 갔다 온 사람 압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열척이라고도 하고 또 바글탁이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돌석, 즉 손으로 돌을 가려서 그 무언가를 황량한 땅을 개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황량한 땅, 즉 돌이 자갈 같은 게 많이 있는 그러한 땅을 손으로 그 돌멩이를 이렇게 가려내 가지고서 개척한다 해서 개척할 척, 열척. 원래는 10개라는 것은 문을 여는 거고 이것은 땅을 넓혀 나가는 걸 열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개척.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 탁본하다 할 때는 바글탁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탁본, 무언가 밑그림을 또는 어떠한 모양이 있는 것을 종이를 대고서 그것을 고스란히 찍어내는 걸 탁본이라고 그러죠. 벌써 밑줄 친 학생은 현명한 학생이에요. 왜냐? 사실은 저것을 열척이다라고 할 때는 개척이라든가 뭐 이럴 때밖엔 잘 안 쓰이고 탁본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요. 금석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 탁본을 뭐 뜨다 하면 여러분은 이것은 이때는 분명히 말하지만요. 바글탁, 본뜰탁이라는 글자로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훈음 쓰기 또는 음독, 그 음만 쓰기, 독음 쓰기의 문제, 잘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꼭 밑줄 쳤다가 기억을 했다가 시험을 나오면 꼭 별 볼 일 있게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무언가 자기와 관계가 있는 결애라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보니까요, 이건 무성하다라는 뜻이고 이건 콩숙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건 무성할 무자고요. 원래는 천간무라고 하죠. 그런데 무성할 무와 음이 똑같은 관계로 같이 잘 쓰이고요. 이건 콩숙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무성하게 자란 콩이 열매 맺듯이 한 문중의 자손이 잘 퍼져나간다는 데서 이거 결애를 뜻해서 결애척자입니다. 인척, 혼인, 이건 혼인해서 여자가 혼인해서 생기는 거고 이건 거기에서 뻗어나온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척 관계. 그다음 친척, 이거는 아버지 자손, 척은 상관없이 다 합쳐서 원래는 인친이라고 그러면 이건 여자 집안이고 이건 남자 집안을 얘기해요. 그렇게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친척이라고 그래서 척을 여자 집안, 친을 남자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가, 본가 또는 뭐 처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콩이 맺듯이 여러분 콩을 길러보면 알지만요. 콩대가 쫙 올라와서 콩이 이렇게 콩깍지가 있으면 그것이 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콩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무언가 이렇게 한 자손의 문중에 그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거. 이게 결애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군의 자손이 그렇게 맺어진 걸 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단일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그 한자, 결애척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요. 얕을 천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물이 얕으니까 삼수변이 들어가고요. 이건 창과가 2개 있어서 이것을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물이 흐르는 물을 창을 2개 이렇게 콕콕 찍어봐 가지고 지팡이 삼아 가지고 건널 수 있는 얕은 물이라는 데서 얕다의 뜻으로 쓰인 자입니다. 사실은요, 요것만도 그 얄불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물이 지팡이로 꼭꼭 눌러보고 건널 만큼 얕다 해서 얕을 천, 천박하다, 천악, 심천, 깊고 얕고, 반의어 꼭 잘나겠죠? 그 깊다의 반대가 뭐냐? 얕을 천이다. 이런 건 시험에 잘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억했을 때나 시험 문제를 맞겠죠.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의어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말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은 안자만 넣으면 돼요. 안 깊다, 뭐 안 속는다. 속이다의 반대가 뭐냐? 안 속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한자를 아는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무언가 이렇게 반의어들을 또는 반대말들을 알아둬서 논술이라든가 어떤 것을 펼 때 정확한 원리대로 펴나가십시오. 문장의 선택 여하가 여러분의 인격이나 또는 어떤 지식의 정도를 표출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컴퓨터상에 세이방 들어가 보면 그런 언어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을 다닌다든가 논문을 쓴다든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지식의 여하와 또 어떤 문장 능력의 여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물론 베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도 싸을전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발족이고요. 발족 옆에 얕을천에서 나왔던 싸을전 또는 얄불전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수북히 쌓인 낙엽을 발로 밟고서 산으로 오른 데서 이것이 밟을천, 오를천이라는 글자입니다. 즉 발로 뭔가 쌓여 있는 걸 밟고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밟을천, 오를천. 우리가 실천하다. 실제로 밟아 올라가는 게 실천입니다. 그 다음 천통, 임금이나 황제가 자기 자리를 이어받는 걸 천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천세 이럴 때 쓰는 자이죠. 중요한 것. 실천하다 할 때 천이 밟을 천인데 왜 그러느냐. 낙엽을 밟고 산을 오르듯 한다는 데서 밟을 천, 오를 천. 그러니까 실천 할 때 실은 열매실이라고도 하고요. 실제실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밟아 올라가는 게 실천입니다. 말로 하는 건 실천이 아니죠. 여러분 공부 실천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글자는요. 또 싸을전이라는 글자가 또 붙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조개패 옆에 싸을전. 즉 무슨 이야기냐? 가치가 없어서 이게 싸을전이라고도 하고 적을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치가 적어 가지고서 돈 주고서 사기에 좀 못하다. 살 수 있긴 있는데 적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거다 해서 이걸 값이 싸다는 데서 천할천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적은 것은 천하다 해서 천할천이에요. 우리가 천대하다. 즉 그 사람이 값어치가 적어서 대우하는 게 천하게 대하는 거예요. 천시하다. 가볍게 보는 거죠. 천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 귀천, 귀하고 천하고 반대말입니다. 귀할 귀에도 조개패가 들어갔고요. 천할 천에도 조개패가 들어갔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의 값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요 앞으로 자기 자신의 값어치에 따라서 평가받는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얼만큼 높이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한 푼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치가 무한정 있는데도 겸손하게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그 사람의 가치는 정해진다는 거예요. 천하든 귀하든 말이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월급으로 결정나기도 해요. 그건 실질적인 거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이것만도 오를선이라는 글자고 쉬엄쉬엄 갈착자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쉬엄쉬엄 간다는 데서 옮길천 또는 바꿀천이라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 있어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걸 천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옮기긴 옮기는데 아무렇게나 옮기는 게 아니고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걸 천이라고 그래요. 천도, 도읍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걸 천도라고 그러고 천직, 직장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걸 천직이라고 그러고 천혁, 완전히 바꾸어가는 것을 천혁이라고 그래요. 물론 혁명하고도 비슷하지만 이 천혁은 좀 더 좋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바뀌죠.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바뀝니다. 그런데 이 옮길 천자는 좋게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좀 더 좋게 바뀌는 걸 천도라고 그래요. 사실은요. 수도를 옮긴다. 그걸 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수도 옮긴다고 그러는데 수도 옮기는 거야 파이프만 있으면 옮기지만 이 천도는요. 좀 더 좋게 옮기는 걸 천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옮기면 그건 천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글자는 무언가 남을 천거한다라고 할 때 쓰는 자입니다. 천거. 저 사람은 여하한 좋은 그 뜻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좀 들어 써주십시오 하고 임금님이나 또는 고을의 수령한테 옮겨서 그 사람을 들어 쓰도록 하는 걸 천거하다라고 하는데 천거할 천자 같이 보도록 하죠. 초두 밑에 외뿔 양치자입니다. 즉 뿔이 하나 나 있는 양을 치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 양들이 먹는 신선한 풀이라는 데서 원래는 양이 먹는 풀치였습니다. 풀천자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깨끗한 그런 풀을 옮겨주는 것처럼 옮겨준다 해서 천거할 천자, 천거 추천할 때 쓰는 자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신선하고 깨끗한 풀을 옮겨주는 걸 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썩은 사람을 천거하면 안 됩니다. 썩은 풀 먹은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 여기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에게 좋은 풀을 옮겨줘야 되겠죠? 그러할 사람을 천거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밝을 절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이걸 꺾을 절이라고도 하고 결단할 절이라고도 합니다. 결단할 절 밑에 입구, 즉 사리의 옳고 그릇됨을 결단하여서 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이치에 밝은 사람이다 해서 밝을 철, 또 슬기로울 철, 철학자, 천리, 철인 할 때 쓰는 자입니다. 물론 철인 경기할 때는 쇠철자예요. 여기서는 밝을 철자입니다. 철인. 중요한 것, 무언가 사리의 옳고 그름을 결단하여서 말해줄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을 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분별해주지 못하면 이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언가 안건이 있을 때 네 말도 맞아, 내 말도 맞아. 그러나 이것이 맞아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지. 냅둬요 이러면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결단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입니다. 통할철이라는 글자 같이 볼까요? 이건 두인변이라고도 하고 쉬엄쉬엄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길을 육 옆에 칠복이죠. 즉 무슨 얘기냐, 자녀의 교육은 자녀들이 걸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매로 쳐서 기르면 학문이나 사물에 통하게 된다 해서 통할철 또는 뚫을철입니다. 중요한 건 통하긴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는 거냐, 사물의 이치에 통하는 걸 철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철저히 하다, 철이야, 또 투철하다 할 때 쓰는 자라는 얘기죠. 뚫다라는 뜻도 있고 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무언가 사물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그걸 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철저히 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무언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서 근본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철저라고 그래요. 저자가 밑저자잖아요. 사물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본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공부 철저히 하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